셀트리온 진짜 문제가 3분기 실적인가 레키로나주인가? 그렇다면 유일한 해법은?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금요일 셀트리온 그룹주 반등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최근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 다음에 10월 7일 21만 1,500원을 저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22만 4천원을 기록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모습입니다. 헬스케어나 제약도 역시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기준으로 26만원 전후대에서의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30만원 사이의 박스권을 예상을 했는데요. 무참하게 예상이 빗나가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주 일부 시장의 영향도 약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셀트리온의 폭락의 이유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앞으로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이만큼 폭락을 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해법은 분명히 있다.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폭락 이유들을 먼저 실적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인데요. 지난 9월 30일자로 셀트리온이 공급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한 공시를 낸 건데요. 3분기 공시 내용이 총 4건이죠. 공시가 나온 4개만 합치면은 2,714억 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요, 공시에 나온 계약 금액하고 실제 매출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좁게 올해부터 보면은 1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공시 나온 계약 금액은 2,896억 원이었죠. 그러나 1분기 실제 매출액은 4,57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에 나온 것은 2,611억이었지만 실제적인 2분기 매출은 4,318억이 나온 것이었죠. 따라서 공시에 나온 계약 금액과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공시에 나온 계약은 헬스케어하고 계약한 공시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공시 의무가 굳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 2,714억의 공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실제 매출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10월 5일 날 키움증권에서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3분기 매출 전망은 4,413억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공시에 나온 내용 부분들과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요. 이 부분이죠. 램시마에서 시트록시마, 흐주마, 유플라이마,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용역 플러스 CMO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제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공시에 나온 내용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먼저 그 전에 이 부분이죠. 용역 플러스 CMO는 일단 1,028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테바 쪽에 나와 있는 공시에 나온 392억과 나머지 진단 키트 부분이죠. 136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은 1,028억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2,734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시에 나온 금액 2,714억보다 약간 많은 이러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진단 키트 부분은 빼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케미칼 의약과 기타 부분이 들어가는데 기타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전부 이제 우리가 합쳐보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4,413억을 해놨는데 요 공시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734억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공시에서 나오지 않았죠. 진단 키트 부분을 636억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케미칼, 제약 부분과 기타 부분을 1,04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4,413억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 2분기보다는 조금 증가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온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보면 4,052억을 추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에 나온 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2,628억을 잡아놨죠. 공시에는 2,714억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 궁금한 것은요, 이 테바 부분을 빼먹었단 말이죠. 아조비 부분을 제로로 잡아놓은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2628억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 1425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기타 부분은 기타 매출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AP를 포함한 것이다. 셀트리온 아시아 퍼시픽이잖아요. 닥게다를 인수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 2628억하고 그 다음에 1425억을 합치면은 4053억이 나오는 것이죠. 이 숫자도 좀 틀려요. 약간은. 어쨌든 간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신한금융투자는 4052억으로 3분기 매출을 예상을 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셀트리온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죠. 제약, 케미칼, 기타.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과 그리고 기타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약, 케미칼, 기타 부분은 1분기, 2분기에 나온 것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전체 매출액 4,570억 가운데서 1분기에는 36%잖아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1645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얼마냐면 그렇게 되면은 1554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 기타 부분이 1645억 내지는 1554억을 1분기와 2분기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타 부분, 즉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기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의 이 부분은 1645억, 2분기는 1554억이죠. 그런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425억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1043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따라서 이 기타 부분을 갖다가 평균을 내겠습니다. 4개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1416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시에 나와 있는 2714억과 그리고 제약 기타 부분 평균적으로 1416억을 더하면은 일단 4130억의 추정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죠. 왜 1이라고 해놨냐면요. 자,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바로 진단 키트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 진단 키트 부분은 휴마시스가 공시를 낸 부분을 보면은 273억 2032만 원을 누구와 셀트리온과 계약을 했잖아요. 공급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셀트리온 USA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휴마시스에서 273억을 받은 것은 일단 장부상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 받은 부분을 어디로 넘깁니까? 셀트리온 USA로 넘김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273억치의 진단 키트를 얼마로 셀트리온 USA로 넘길 것이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떻게 진단 키트 부분에서 발생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OEM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지난 9월 30일 날 이데일리에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개를 안 하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진단 키트는 휴마시스가 제조하고 셀트리온 USA가 유통을 합니다. OEM 방식이고요. 따라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 공급가의 30% 수준 정도로 계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30%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은 이 273억이 셀트리온에 왔다가 다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USA로 갈 때 얼마로 갈 것이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왜 910억이 나오냐 하면요, 요것이 70대 30이 아니고요 100대 3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USA로 넘어갈 때는 273억이 910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셀트리온 USA 쪽에서 판매 관리비라든가 여러가지 수수료를 100억 내지는 200억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USA로
710억 내지는 810억이 셀트리온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진단키트건에 대해서 약 710억에서 810억 정도의 매출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여러분. 추정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타 부분이 1416억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기타 부분이었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생기는 매출이죠. 진단키트 새로운 부분들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공시에 나와 있는 2714억이다가 그리고 제약케미칼 기타 부분을 4개의 경우를 평균을 냈잖아요. 즉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의 제약 기타 부분 4개의 부분들을 평균을 냈을 때 1416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진단키트 부분을 710억에서 810억 정도로 잡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3분기 추정입니다. 추정 매출액은 4,840억에서 4,940억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 숫자는 일단은 2분기보다는 높은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최악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4,500억 이상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것은 추정이긴 합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공시로부터 해서 진단키트 부분까지 다 추정을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에서는 공시 부분을 2734억, 제약 기타 부분을 1043억, 그리고 진단키트 부분을 636억을 해서 4413억이 나온 거고요. 신한금융투자는 공시 부분을 2628억, 제약 기타 부분을 1425억으로 잡았고, 진단키트를 전혀 안 잡았잖아요. 제로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4053억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생각만큼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3분기가 2분기보다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2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한금융은 진단키트도 제로로 빼먹었지만 또한 이 공시 부분에서도 태바 부분도 빼먹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리 최소한 본다 하더라도 4,5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물론 셀트리온에 대한 컨센서스가 5,429억이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 부에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들이죠. 이에 따라서 어닝 쇼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컨센서스는 뭐냐면요, 최근 3개월간 정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의 평균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모든 정권사들이 나온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추정치들이 자기들이 5,429억이라고 평균적으로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들도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와 같이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부진했던 것, 바로 레키로나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11월 달에 돼야만 3분기 실적은 발표가 나오잖아요. 예, 그 시점에서 과연 그때 가서는 숫자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공시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은 지나친 반영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서의 반등 가능성은 엿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가, 즉 기존 제품들이 해외에 안 팔리기 때문인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다면은 3분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역시 10월 6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의 실적을 보면은 물론 신한금융투자는 가장 숫자를 작게 하죠.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헬스케어의 3분기 전망치는 4,746억입니다. 이 부분들은 2분기보다 훨씬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보다 역시 조금 증가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는 램시마 부분이죠. 이 부분이 2112억인데 증가를 했잖아요. 2분기보다 크게 늘었고 1분기보다 역시 늘었고, 그리고 작년 3분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늘어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에서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가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룩시마도 약간 증가세, 허주마 약간 증가세죠. 램시마 SG도 조금씩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핵심이고, 유플라이마 역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레키로나주만 제외를 한다면 사실 그 외의 부분들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고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과거 같으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램시마 부분을 약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더 헬스케어 쪽으로 물량을 매출을 잡아서 넘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램시마 부분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액도 컨센서스에 맞출 수 있는 5천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앞으로 합병을 했을 때를 감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합병 스케줄이 없었다면은 셀트리온이 3분기에 아마 헬스케어 쪽으로 이 램시마 부분을 조금 더 매출을 늘려서 공급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병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올해는 올해지만 내년부터 합병이 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합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헬스케어는 문제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셀트리온 5.16%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346억 매수, 주간으로 봤을 때는 47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공매도가 이날이죠. 10월 5일 날이죠. 그러나 다시 공매도는 줄어들면서 5만 주, 7만 주, 6만 주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도 15만 5천 주 매수 우위잖아요. 금요일 창구별로는 모건 스탠리 13만 6천, 이것은 쇼커브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83억 매도 우위를 보였고, 이번 한 주 142억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헬스케어 역시 공매도가 18만 주이지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요일 외국인들이 9만 4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만 창구별로 봤을 때는 JP 모간 쪽에서 4만 1천 주 매수하는 모습이죠. 역시 쇼커브링의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제약 역시 2.38% 상승을 했지만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11억 매도, 한 주 동안은 31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이죠. 금요일 날은 8,900주 팔았고요. 공매도량은 큰 증가는 없는 상태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계 창구의 매매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3분기 실적이 문제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레키로나주잖아요. 10월 1일 날 유럽 의약품청에 이제 정식 품목 허가 이렇게 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많으냐? 이미 경구용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쓸모가 없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5일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있으니까요. 8월 15일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면 바로 합병입니다, 여러분. 합병을 빨리 해야만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합병을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회사에서 일부러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팩트인지 의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가는 지금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도 뭔가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빠른 합병이 해답이다. 합병을 빨리 진행을 해서 하루빨리 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와서 합병 주주총회까지 가는데 연말 내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월 달에 공식적인 합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해법은 결론적으로는 합병이 빨리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합병으로서 이 해결책을 찾으면서 어쨌든 고점대 26만원 전후 때까지 회복이 1차적인 국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합병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